쿠팡 노조는 왜 민주노총을 보냈을까? 2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거침없는 정 대표입니다. 오늘의 두 가지 핵심 주제는 첫 번째, 새벽 배송의 문제가 아니라 택배 노동 전체의 고질적인 문제를 분석을 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도 완벽하진 않지만은 제 생각 나름대로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 민주노총이 타 조직에서 게릴라식으로 하던 위정 취업과 조직 장악 시도 프레임과 세력 확장을 철저히 배제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쿠팡 노조는 왜 민주노총을 보냈을까요? 1타에서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새벽 배송 논란을 넘어 택배 노동 구조 전체를 다시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쿠팡 노조가 민주노총을 떠난 사건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었죠. 그 이면에는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분명한데 여전히 1990년대 프레임에 머무른 노동운동의 관성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실제로 움직이는 데이터 기반의 구조 변화와 이러한 부분이 충돌한 본질적인 것들이 숨어있기 때문이죠. 쿠팡 새벽 배송 논란을 둘러싼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노총은 새벽 배송은 강제 노동이다 라는 오래된 문장을 반복하였고 쿠팡은 희망제 선택 근무 제도인데 왜 강제하느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해가 지면 쉬어야 한다. 그렇다고 하면은 화물연대는 야간 배송은 하면 안 됩니다.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 때까지만 일을 하고 해 떠서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쉬는 구조. 이게 과연 우리에게 맞는 구조일까요? 우리는 귀족노조가 아닙니다. 귀족노조가 아니고 일반 힘이 없는 밤에도 일을 해야 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들 노동자에 맞는 구조를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 사실 핵심은 새벽이 아닙니다. 한국 택배 산업 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죠.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것이 진짜 주제입니다. 새벽 배송을 공격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착각. 민주노총은 쿠팡의 새벽 배송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장시간 노동, 강제노동, 위험한 노동이다. 과연 새벽 배송에 문제가 있을까요? 택배의 구조적인 문제일까요? 하지만 실제 새벽 배송 기사들은 반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이 더 안전합니다. 오히려 낮 배송이 사고가 더 있습니다. 새벽 물량 늘려달라고 부탁하는 기사도 있어요. 투잡하려고 일부러 새벽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균열이 시작됩니다. 현장은 A를 말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은 B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래된 관행입니다. 노동조합이 현장의 목소리를 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내부에서 이탈이 생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택배 노동의 고질적 문제는 시각이 아니라 구조이기 때문인 것이죠. 구조. 새벽 배송은 강제가 아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조적으로 희망전을 배정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프레임은 새벽 배송은 기업이 강제로 밀어붙인다라는 부분이고 현장의 구조는 강제는 애초에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새벽 배송은 지원자 중심에 배치를 하고 있고 낮 배송보다는 시간이 짧고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출퇴근에 대한 자율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투잡이 가능하고 육아도 병행이 가능한 부분이죠. 이러한 5가지 부분이 즉 새벽 배송은 노동을 더 힘들게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노동자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걸 모르면 관점 자체가 잘못 설정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새벽 배송이 가진 압도적인 효율, 왜 기사들은 새벽을 선호하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데이터로 설명이 됩니다. 첫 번째, 낮이 훨씬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사람과 차 이벤트가 많기 때문이죠. 두 번째, 택배 기사들의 스트레스 1위가 낮 배송의 고질적인 장애물입니다. 주정차 민원인 부분이죠. 저는 택배 노동자들이 정말 육체 노동자냐, 정신적인 노동자냐 부분에서 낮에는 육체보다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밤에는 육체적인 노동은 있지만은 정신적으로는 한결 수월해집니다. 세 번째, AI 라우팅은 가장 단순한 환경에서 최고의 효율을 냅니다. 그게 바로 새벽입니다. 동선이 최적화되어 있다는 부분이죠.
네 번째는 동선 물량을 더 빠르게 처리하니 시간 대비 수익은 새벽이 훨씬 높습니다. 시간당 효율이 높다는 부분입니다. 이건 이념이 아니라 경제 구조입니다. 시간당 효율이 높다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새벽 배송이 문제가 아니라 택배 산업 전체의 고질적 구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산업 분석 관점에서 다시 정리해보면 한국 택배의 본질적 문제는 아래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낮 배송의 비효율. 두 번째, 물량이 예측 불가하다. 세 번째, 사업자와 기사 간의 애매한 지위가 있다. 보상 체계가 불투명하다. 플랫폼 표준이 미비하다. 이러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낮 배송이 비효율이라는 부분은 앞에서 많이 언급이 되었는데 교통이 혼잡하고 주정차에 대한 규제가 정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이 갑입니다. 택배기사는 굉장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민원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 끊임없는 변동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물량 예측이 불가하다는 부분은 오늘은 얼마일까를 매일 복불복으로 맞습니다. 세 번째, 사장님과 노동대행과 모호한 이 구조는 20년째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업자지만은 기사이면서 택배기사인데 이런 애매한 지위에 대한 부분도 정책적으로 논의가 돼야 됩니다. 네 번째, 기본료와 인센티브에 대한 기준이 혼란스럽습니다. 지역별 편차도 심하다는 부분이거든요. 보상체계에 대한 불투명성도 있다는 부분이죠. 다섯 번째는 최적화 기술은 플랫폼마다 제각각이고 규제는 2000년대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플랫폼에 대한 표준화의 필요성이라는 부분이죠. 이 모든 문제는 시간대가 아니라 구조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새벽을 없앤다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택배 구조의 발전이 있어야 될 부분이고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결책은 새벽이 아니라 오히려 낮이 문제다라는 부분입니다. 새벽 배송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힌트입니다. 새벽처럼 변동성을 낮추자. 새벽처럼 동선을 최적화해보자. 새벽처럼 예측 가능한 수익을 설계하자. 새벽처럼 교통부담을 최소화해보자. 새벽처럼 AI 라우팅을 강화하자. 즉 택배 노동의 미래는 새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벽 수준의 효율을 전 시간대로 확장하는 개념입니다. 민주노총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30년 전 방식 그대로 2025년도 산업을 해석했다는 부분이죠. 굉장한 착오입니다. 이번 갈등의 본질은 민주노총의 교조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굉장히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는 이미 초예측, 초효율로 이동을 했는데 시프팅한 거죠. 민노총의 사고는 1990년대 투쟁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기업은 악의 축이고 새벽은 위험하고 노동자는 피해자고 배송은 강제 노동이다. 맞는 말입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프레임은 현장의 데이터와 정반대인 것이죠. 그 결과 현장 노동자들은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대변하지 않는다. 우리를 이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쿠팡노조는 민주노총을 버린 것입니다. 돌아선 것이죠.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민주노총이 과거에 위장 취업했던 부분들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위장 취업을 내서 노조의 조직을 장악을 하고 이러한 프레임을 이번 사안에 끌어오지 말아야 합니다. 쿠팡노조의 민주노총의 이러한 위장 취업, 조직 장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그러한 부분이 사실은 간혹 제 귀에도 들리고 있습니다. 과거 민주노총 내부에서 조직 확대를 위해 위장 취업을 시도한 사례는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쿠팡 사안은 그런 전략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음모가 아니라 시대 오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경고입니다. 특정 기업 노조를 장악하기 위해 민주노총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취업 형태로 투입을 하고 내부 갈등을 유발하고 조직을 와해한 뒤 재편하는 이런 방식은 실제로 기록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쿠팡 사안에 대해서만은 이 프레임을 절대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문제의 본질은 조직을 장악하는 시도가 아니라 노동운동이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자가 실제로 원하는 노동 방식입니다. 쿠팡노조가 민주노총을 거부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를 대표하지 못하고 우리의 일을 모른다.
그리고 우리를 종속시키게 한다. 민주노총이 거대화된 조직입니다. 작은 노조들을 종속한다고 하는 부분 자체가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시프트 마인드셋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새벽이 문제가 아니라 낡은 구조가 문제다. 이 논쟁을 시프트 마인드셋 관점에서 다시 보면 그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문제를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보는 관점과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새벽 배송이라는 표면만 받습니다. 민주노총 탈퇴에 대한 보복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시간 대비 효율이라는 본질을 보고 있죠. 산업은 이미 바뀌었는데 노동운동만 제자리 걸음이었던 사실, 그리고 세력을 확장한다는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갈등이 남긴 큰 교훈이자 앞으로 민주노총 앞에 놓인 과제입니다. 새벽 배송을 규제한다고 구조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벽 배송이 보여준 효율의 표준을 택배 노동 전체로 확장해야 진짜 개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번 갈등을 단순히 누구를 장악하려고 했다는 구조로 몰고 가면 또다시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앞으로의 노동운동은 교조주의가 아니라 데이터와 효율, 선택권, 구조 혁신, 이 네 가지 위에 다시 설 때 비로소 노조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경고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저는 한 문장을 반드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민주노총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확대는 심히 경계해야 될 대상이다. 노동조합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일이다. 본연의 책무를 잊는 순간 조직의 정당성도 사라진다. 쿠팡 노조 사태가 보여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노동조합이 확장을 선택하면 노동자는 이탈한다. 노동조합이 본질을 선택하면 노동자는 지지한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번 사건은 노동운동의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시프트 마인드셋으로 보면 답이 보입니다. 문제를 바꾸려면 먼저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새벽 배송의 문제가 아니라 새벽 배송 노동자가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낡은 사고방식, 낡은 구조, 낡은 제도입니다. 쿠팡 노조는 그 변화를 읽었고 민주노총은 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노동운동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히려 쿠팡 노조에 감사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